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공포가 모이는 장소.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장소에는 혼령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가 있죠.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겪은 이야기는 사실 좀 무섭기도 하네요. 몇 해 전 일입니다. 웹툰 시나리오 작가였던 지인은 여름 특집을 맞이하여 공포 웹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포물을 싫어하던 지인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작가가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웹툰의 작가도 시나리오 작가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했지만 평소에 그런 장르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지 않았던 그분은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짜기 위해 다수의 공포 스토리를 섭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셔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공포 게시판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런 공포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귀신을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 정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것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녀가 무서운 얘기나 그러한 영화 따위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무속인인 어머니를 싫어했고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걸리는 게 있었기에 그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주의사항은 나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무시해도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게시판을 돌아다니던 그분은 여러가지 공포글들을 읽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글은 없었습니다. 사실 흥미가 조금 있는 글은 있었지만 무섭다 할 글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웹툰으로 실으려면 훨씬 자극적이고 섬뜩해야 했기 때문에 지인은 더더욱 조바심을 내며 열심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글에 호기심이 동한 것은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자 갑자기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이 그토록 지켜오던 어떤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글을 읽자야 그녀는 정말 주변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여름이 가까워오던 그 이른 더움에도 그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지은은 이에 화들짝 놀라며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게시판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그동안 읽은 글들만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제대로 써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게시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신기하게도 공포 게시판 탭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건 편견이다. 이건 내 상상일 뿐이다. 이렇게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겪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간혹 무서운 글을 읽다 보면 등골이 옥사간 일이 한두 번 있죠. 그러다 실제로 공포를 느끼게 되면 한동안 그 옥사감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제 지인인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공포의 냄새를 맡고 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드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쓸 때 그들은 천천히 모여들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요. 때문에 공포 게시물을 읽거나 무서운 영화 따위를 보며 그들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낄 때 나타나게 되죠. 그냥 공포 게시물을 보고 피식웃거나 잘 썼네 하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조금 놀라거나 무서움을 느껴도요. 하지만 진정이 이를 읽고 더 이상 뒤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침을 삼키고 주변에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며 당신은 그 다음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공포심이 주변에 뿌려진다며 처음에 당신에게 이야기를 청하러 온 그들을 모조리 달아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것들 말이죠. 이를 우리는 원혼이나 악령 따위로 부르곤 하죠. 그리고 진정 공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공포의 냄새를 맡고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포를 몰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그녀가 글을 억지로 읽을 때 그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신기가 그녀에게도 조금은 있었던 것일까요? 억지로 심장을 죄어오는 공포를 참으며 스크롤을 내릴 때 그녀의 귀 한쪽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동안 이명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간혹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상황이나 지역, 애기를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이명증이 조금씩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오싹한 웅성거림을 참고 그녀는 계속 그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웅성거림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성거림이 소란스러움으로 변했을 때 이런 비명소리로 변해 흩어져 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척 글을 읽던 그녀는 갑자기 들리는 낮은 비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래서 누울 듯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은 자리 뒤편에 그렇게 위치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의 에어컨 때문에 방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어두운 거실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딱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느껴졌다가 농밀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 마치 수백 마리의 지렁이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움직인 것 같은 그로테스크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문 근처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서 그 공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은 더더욱 빠르게 손을 뻗쳐왔습니다. 안개처럼 다가온 검은 기운은 살며시 문 안으로 파고들어 마치 촉수처럼 뻗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둠보다 더 어두운 흰 얼굴이 천천히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여자의 얼굴인 것처럼 보이는 새하얀 가면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유기체인 것처럼 입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미 혹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물속의 문어처럼 느릿하지만 먹이를 향해 가듯 기민하게, 그래 마치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탐욕스러운 입을 벌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수십 년 된 백골처럼 하얀 얼굴, 크게 벌어진 검은 입 안에는 빛을 살라먹는 새카만 암흑이 검은 태양의 코로나처럼 그렇게 새어나오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눈구멍으로 검은 불길이 피어오르고 어느새 촉수는 5갈래의 칼날처럼 갈라져 마치 짐승의 발바닥처럼 바닥을 기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도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또한 앞으로 계속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옵니다. 계속 다가왔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느새 그녀 바로 앞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마치 짐승이 먹이를 먹기 전 노려보듯 바로 앞에 서서 더러운 숨을 몰아쉬듯 아까의 검은 안개가 얼굴을 얕은 것처럼 기분이 역겨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얕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이를 음미하던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나쁜 것들은 앞뒤 안 보고 덤빈다. 그것은 하늘의 법도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놈들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덤비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정신줄을 확 납비라. 뭐? 전에는 절대 그놈들 앞에서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그거는 그놈들이 한이 좀 남아서 휘휘 돌아다니는 놈들이니까 그렇지만 원한을 가진 놈들은 지들 한 때문에 지 눈깔 뽑고 혓바닥을 뽑아서 구천에서 영원히 돌아다니는 놈긴기라. 그래서 냄새는 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눈깔로는 아무것도 못 비는기라. 기니께 그런 것들이 너그 냄새를 맡았으면 그냥 정신줄 확 놔뿌라. 그게 마음대로 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그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떻게 했더라? 엄마는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한참을 생각할 즈음 갑자기 몸 주변에 느껴지던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제야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 곳에 죽어라 집중해라. 그러다 보면 무서운 게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들은 니들 못 찾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른 냄새를 맡고 사라질 끼다. 아, 그래서 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인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한숨을 몰아쉬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새카만 어둠, 새카만 불꽃처럼 넘신거리는 어둠,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왜 내가 간 줄 알았어? 그리고 그녀는 정신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녀는 무서운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공포를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뒤를 또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것은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공포 냄새를 맡고 그녀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몇 년 동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러합니다. 마라비아 타비아라를 눈으로 읽습니다. 미아라 타타비아라 를 눈으로 읽습니다. 그녀를 덮친 귀신을 머릿속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합니다. 숨 쉬는 것을 의식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숨 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옮겨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